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12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국내 최대 야생차 생산지 하동에서 세계 차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자연과 건강을 주제로 하동차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김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자락 초록빛 녹차나무가 산등성이를 빼곡하게 메웠습니다. 하동 차밭에서는 전국 차 생산량의 30%가 생산됩니다. 하동차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막을 올렸습니다.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를 주제로 한 달 동안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행사 첫날 체험장을 찾은 어린이들. 차를 만들고 마시는 예절인 다래를 배우며 생소했던 우리 차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차 직접 체험해보니까 재밌었고 다음에 가족들이랑 또 오고 싶어요.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학교에 갈 거예요. 차 디저트와 차 덕금 체험을 포함해 5개 나라 차를 맛보는 시음 행사 등 100여 개 즐길 거리도 마련됐습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는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엑스포 조직위가 주관하는 차 분야 최초 정부 승인 국제 행사입니다. 개막 당일부터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전 입장권만 50만 장이 판매됐습니다. 관람객 전체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13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 방문과 도내 수출 계약 300억 원, 농특산물 판매 50억 원의 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동구는 이번 행사로 2,600억 원의 생산 효과와 2,300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합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인 하동 해차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이번 엑스포는 다음 달 3일까지 31일간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시민도 자치단체도 모른 채 공사가 진행돼 논란이 된 창원도심의 주한미군 사격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KBS 보도 이틀 만인 어제 주한미군은 논란이 된 사격장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아 지역에선 사격장 폐쇄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25m 앞 표적을 두고 소총 사격이 진행됩니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는 권총 사격 훈련도 이어집니다. 최근 문제가 된 창원도심 마산 사격장에서의 4년 전 주한미군 훈련 모습입니다. 이 사격장은 지난달 주한미군이 사격장 개선 공사를 위해 대규모 벌목을 하면서 50년 만에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의 우려와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주한미군은 KBS 보도 이틀 만인 어제 사격장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국방부와 협의해 장마철에 대비해 벌목지가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격장과 관련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격장 폐쇄나 이전 여부 등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사격장 이전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졌습니다. 깜깜이 공사로 진행되는 사격장 공사는 주한미군이 소파 협정을 앞세워 대한민국 영토 창원 시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창원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격장 이전 검토를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을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제 우리가 건의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이제 국방부에 이 종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시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으로 논란이 커진 주한미군 사격장 문제. 향후 사격장 운영 여부에 따라 사격장 폐쇄와 이전 목소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제 관심은 창원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주한미군 사격장이 과연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50년 전과 달리 주변 지역은 대규모 개발로 불과 1km 남짓 떨어진 아파트에서도 사격장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사격장 이전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관 기자입니다. 1970, 1980년대 창원시 의창구 일대 모습입니다. 도로도 닦이지 않은 채 곳곳이 허허 벌판입니다. 주한미군은 1972년부터 우리 정부에서 이곳 한 야산 땅을 공여받아 사격장으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사격장은 숲속에 위치해 눈에 띄지 않았고
주변 인적도 드물어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1980년 초반까지만 해도 하룡동 일대는 허벌판이었고 전형적인 농촌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하지만 최근 50년 동안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됐고 공장과 버스터미널은 물론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와 학교, 대형 상점 등이 반경 2km 이내에 대거 들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운동장에서도 고층 아파트에서도 사격장 공사를 볼 수 있어 소음 피해나 오발 사고 우려 등 민원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저렇게 이렇게 주택 지역하고 가까이 있는데 또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데 저렇게 사격장을 건설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죠. 반세기 만에 주한미군 사격장을 마주한 시민들은 당장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지만 전문가들은 상당한 난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미군 공여지 내부 시설 권한은 모두 미군 측에 있고 공여지 반환 또한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하기에 미군 측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격장 훈련 때문에 시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 불안을 갖다가 미국 당국이 협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50년 만에 실체가 알려진 도심 속 주한미군 사격장. 주민 불안과 궁금증이 풀릴 수 있는 완전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강한 비바람이 예보되면서 관련 행사가 연기되거나 장소를 옮겨 진행합니다. 창원시는 어린이 큰잔치 행사 장소를 실내인 창원체육관으로 변경합니다. 창원 마을문화 한마당 행사 가운데 남산공원과 창원습지공원 행사는 14일로 연기되고 내서 근린공원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진주시도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 장소를 문산체육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경남 서부권 첫 국제스포츠대회인 진주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가 어제 진주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는 37개 나라 27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남녀 10개 체급에서 실력을 겨루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모두 20명이 참가했습니다. 경기 관람은 별도의 입장권 없이 가능합니다. 창원 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후보의 인사검증이 어제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시의원 7명으로만 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 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는 9일 결정됩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인사검증 특별팀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가 문화예술 관련 경영 증명서가 누락돼 서류 심사 불합격 사유를 확인했다며 후보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부적격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고 공사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공기업인 통영관광개발공사가 12년마다 와이어 로프를 이동하는 조건으로 특별 건설 승인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 자격이 없는 부적격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동 공사비를 부풀리고 해외 기술 자문료를 허위로 정산하는 등 13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사 직원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어제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는 대우조선의 발전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